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학부모님들 그동안 잘 계셨습니까? 네, 영재원TV에 또 이렇게 오랜만에 또 인사를 드리네요. 수학과 국어 원장님들이 이렇게 막 영상들이 올라오다 보니까 네, 살짝 뒤로 이렇게 또 처지는 느낌 있지 않아? 없습니다. 말이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근데 말이 이렇게 뒤바뀌는 상황들을 학교의 선택에서도 충분히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 영재교육원에 다니는 친구들이 일단은 학교에 대한 욕심, 그리고 학교를 좋은 학교를 가고 싶은 그 욕구는 어느 학생들보다도 더 강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더군다나 우리 부모님들도 영재교육원 다니는 자녀의 학교 진로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없다라고 말한다면 그건 아니죠. 네. 자, 그런데 일단 영재교육원에 다니는 친구들이 개인적으로 영재고등학교나 아니면 전국 단위 자사고나 과학고등학교를 갖다 선택할 때 여러 학교들의 선택은 할 수는 있지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성향에 맞추어서 선택할 거를 저는 적극 권장을 합니다. 물론 욕심에 따라서 더 높은 학교, 가고 싶은 학교에 대한 선택도 할 수가 있지만 일단 기본적인 현실, 위치에 대한 파악이 중요하거든요.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영재교육원을 다니는 친구들이 제일 많이 갔으면 하는 학교, 네, 한국과학영재학교, 한과영 지원자를 위한 비교 자료를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한 자료는 제가 너무 노골적으로 이렇게까지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유튜브 영상이라고 하더라도 가릴 건 가려야 됩니다. 하지만 제가 보냈던 학생들의 그 경험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이 한과영을 지원하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를 보내는 거기 때문에 참고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이 주관적인 분석이긴 하지만 합격자 배출을 통한 주관적인 분석이라는 것 말씀을 드리고요. 이 내용이 좀 껄끄러운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지만 짧은 시간 동안 듣고 나시면 자녀의 그 진로 방향에 확실한 도움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일단 먼저 누구나 가고 싶은 학교 서과영과 누구나 가고 싶은 학교 한국과학영재학교 이 두 군데를 간단하게 비교를 해보면요. 제가 경험한 바로는 한국과학영재학교는 교과 학습도 중요하지만 탐구 역량에 대한 부분을 더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등 기본과 중등 심화에 대한 부분에 문제류가 잘 나오기 때문에 중등 과정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한 학습이 잘 되어 있고 고등 과정에서 물리원, 화원에 대한 이 수업 정도가 베이스가 되어 있는 친구들이라고 한다면 한국과학영재학교의 2차 시험 지필 보는데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단 수학은 아닙니다. 그래서 과학에 대한 이 부분들에서 이런 정도의 역량을 가지고 있어도 시험을 보는 데는 문제가 없다. 단 어디? 일반 전형. 장영실 전형이 23학년도 모집 요강에서 이제 새롭게 등장하면서 이제 실제 모집 인원의 80%만 일반 전형을 갖다가 뽑기 때문에 일반 전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하지만 장영실 전형으로 더 많이 몰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반 전형의 기회를 굳이 그것을 손 놓을 필요는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내가 준비해왔고 조금이라도 자신이 있다면 일반 전형에 도전해서 당당하게 합격을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자, 그리고 물리화학이 생명지구과학에 대해서 강조되어지는 포인트가 비등비등합니다. 그래서 생물하고 지구과학에 대한 공부를 갖다 안 하고 영재고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절대적으로 불리하다. 그래서 중등 심화까지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공부하고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교과학습에 대한 부분들도 중요하지만 독서 역량이 매우 중요하죠. 독서에 대한 평가를 갖다가 중요하는 영재학교가 하나 더 있는데 바로 경기영재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한과영과 경기영재가 모두 비슷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 학교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초등학교 생활기록부는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초등학교 생활기록부에서 1차 서류 전형에 대한 부분을 패스, 통과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부분에 결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 생활기록부 꼭 챙겨보셔야 합니다. 일단 초등학교 생활기록부에서 영재교육원을 다니고 있는 친구들은 한 줄
정도만 그 부분이 노출이 되어지지만 실제로 학교 생활을 매우 잘하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생계부가 본인의 역량치를 최대한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구성으로 되어지면 더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소서 문항이 1번부터 6번까지가 있어서 서가형에 있는 이 자소서 문항보다 세 문항이 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문항 기준으로 해서 6번 문항에는 1번부터 5번까지 적지 못한 내용을 적도록 되어져 있는 점이 베스트. 저는 한국과학영재학교가 실제 1차 서류 전형에서 다른 어떤 영재고보다 많은 인원을 떨어뜨릴 수 있는 것은 그 1번부터 6번까지 있는 자소서 문항이 면밀하게 학생을 검토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차 서류 전형에서 추천서를 비롯한 자소서가 매우 중요하다. 자, 그리고 그 자소서에 풀이하는 탐구 역량에 대한 이 부분이 정말 다양하고 폭이 넓기 때문에 일단 한국과학영재학교를 준비하는 친구들은 탐구 보고서라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적어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로 3가지는 꼭 있어야 되지 않을까. 자, 그리고 장영실 전형을 갖다가 준비하는 친구들의 경우에도 탐구 보고서 물론 중요하죠. 자, 근데 대회에서 입상을 안 해서 이 탐구 보고서는 쓸 수가 없어? 그건 여러분들의 생각인 거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탐구 보고서에 대한 부분을 통해서 본인이 어떠한 이 과정에 대해서 깊이를 더했는지를 반드시 표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소개서에는 탐구적인 역량에 대한 부분이 많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한과형에서는 유리하다. 하지만 서울영재학교 같은 경우에는 탐구 역량보다 교과학습에 대한 이 부분이 강조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고등학교 학습 진짜 충분히 해야 돼요. 보통 물원, 화원까지만 해도 된다라고 이렇게 했던 학교하고는 다르게 물원, 물투, 그 다음에 화원, 화투, 그리고 올림피아드까지는 아니지만 옛날처럼 일반 물리나 일반 화학에 대한 부분의 학습들도 해주면 유리하다. 그 대신 생물하고 지구과학을 안 해서 이 시험을 갖다가 잘못 보는 건 본인의 책임이기 때문에 영재교육원 다니면서 생명과학과 지구과학에 대한 이 부분을 공부를 충분히 해줄 것. 단, 암기식으로 공부하지 말고요. 여러 과정들과 이렇게 섞어서 쓸 수 있는 융합 형태의 공부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쓰는 교재, 바로 안재범 선생님의 안쌤 완벽 과학이라는 교재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건 생명지구과학이 한 권으로 되어져 있으니까 한과형 지원할 때나 서과형 지원할 때 꼭 참고하셔서 이 부분에 대한 문제집들을 잘 풀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풀이할 시간이 없다, 그러면 꼭 그 풀이에 대한 방향이 어떻게 풀어봤는지를 꼭 읽고라도, 해설지 읽고라도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똑똑하기 때문에 그 문제를 갖다가 꼭 풀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해설지로, 이렇게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을 가지고 있구나, 라고 익히는 것도 매우 중요한 공부 방법이거든요. 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수학, 물리, 화학, 비교를 갖다 할 때 수학이 더 강조가 되고, 자, 그 다음에 물리화학, 그 다음에 이제 생명과학 또는 지구과학 순서이기 때문에 여기서 공부를 할 때 서가형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보다도 수학에 대한 공부의 깊이를 더 할 것, 명심하십시오. 그러니까 오히려 케모나 이런 준비들을 갖다가 한 차례 정도 한 친구들이 오히려 더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교과학습이 독서 역량치보다도 훨씬 높다고 비중이 저는 생각되기 때문에 일단은 독서량에 대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일정 부분에 대한 것만 준비하시고 너무 많은 양을 준비해서 이렇게 무리가 가지 않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2차 지필평가 매우 중요하죠. 2차 지필평가가 여기에 있는 이 3차의 관찰 면접에 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서가형에서는 2차 지필평가 결코 놓칠 수가 없습니다. 여기 한국과학영재학교의 2차 지필평가보다 훨씬 더 수준이 높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지필평가 꼭 신경 써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영재교육원에서 배웠던 깊이 있는 내용들에 대한 부분들을 본인이 그 문제에 적용해서 쓸 수 있으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자소서 문항, 세문항, 면접에 활용되기 위한 문항이기 때문에 본인이 이것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탐구 역량 제시가 사실은 어렵다. 왜? 자기소개서의 문항이 3문항이고요. 글자 수가 제한된 게 한국과학영재학교의 글자 수보다 훨씬 적기 때문에 그 내용적인 부분에서 그거를 내가 확실하게 뭔가를 제시하려면
정말 글을 갖다 잘 써야 되는데요. 그 글을 잘 쓴 듯한 느낌을 갖다 주려다 보면 내용이 많이 빠집니다. 자, 그러니까 그런 내용적인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너무 깊이 있게 안 해도 되니까 일단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자, 근데 학교의 특징이 비슷한 학교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일단 한과영과 비슷한 학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로 경기과학고등학교. 경기영재이죠. 근데 여기서 추천 전형에 대한 부분에 관찰 추천 전형이 있는데 독서에 대한 부분에 강조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약간은 성질이 좀 다릅니다. 근데 경기영재를 지원하는 학생들은 경기도 내에서 제일 으뜸인 대학부설 영재 교육원 어디죠? 아주대학교 영재교육원. 아주대학교 영재교육원은 기본적으로요, 서울대 영재교육원, 연대 영재교육원을 합쳐놓은 케이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서울에 있는 서울대학교 영재교육원이나 연대 영재교육원의 수준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만약에 내가 영재교육원 탑을 찍어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아주대 영재교육원을 가는 게 가장 핵심이다. 그 대신 수학을 수원을 들어가는 입문 과정에서의 일단은 모험이 아닌 도전이기 때문에 일단 모험을 하려는 친구들은 하지 마세요. 왜냐면 준비가 됐고 그것을 갖다가 내가 할 수 있는 증빙 자료들이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져야만 하기 때문에 일단 이 경기영재 같은 경우에는 아주대학교 영재교육원의 어떤 엘리트 코스의 하나의 마지막 최종 목적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아주대학교 영재교육원은 차후에 제가 한번 깊이 있게 제가 다뤄드리겠습니다. 자, 한국과학영재학교를 지원하는 데 유리한 대학부설 영재교육원을 제가 한번 연결시켜 봤습니다. 근데 학교의 성향상 저희가 서울권에 있는 영재교육원과 연결을 시키면 당연히 서울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이죠. 서울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이 서과형하고 연관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 주관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사실 거기에 대해서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래도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아이들이 이제 지원했을 때 가장 합격률이 높은 부분을 선택하라고 한다면 저는 한과영은 서울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이다. 단 여기는 이 부분이 부산에 있기 때문에 서울권에 있는 친구들이 멀다라고 하는 하나의 이유만으로 여기를 갖다가 이렇게 저 멀리 놓아버리는데 그거는 어쩔 수 없죠. 생각이 그러니. 근데 그 부분에 대한 게 만약에 본인이 지원할 의사가 있다라고 한다면 서울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을 나온 친구가 한과영에 가서 시험을 보면 절대적으로 유리하지 않을까. 자, 그리고 서울대학교 영재교육원과 맥락을 같이 하는 서울교대 과학영재교육원. 그리고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이 굉장히 강한 인문사회 영재원, 바로 고려대학교 영재교육원입니다. 근데 고려대학교 영재교육원은 과학영재교육원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 인문사회 영재교육원으로 출발한 융합영재원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영재교육원들이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을 갖다가 바탕으로 한 탐구의 역량에 중점으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고 그런 학생들을 성장시키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이 세 개의 영재교육원을 졸업한 학생들이라고 한다면 성향상으로 한국과학영재학교를 지원해보는 것 저는 추천드립니다. 물론 서울교대 영재교육원을 나온 친구들이 서과형에 가는 케이스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일단은 이제 기존에 이전에 있던 것까지만이기 때문에 앞으로에 있어서는 훨씬 더 다변화되어질 겁니다. 특히 서울대 수리정보, 그 다음에 서울교대 SW 전형, 그 다음에 고려대학교 영재교육원의 우리가 정보 파트, 이 세 개가 한국과학영재학교 장영실 전형에 대한 부분에서 유리한 부분을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 영재의 교육원들의 선택이 이루어지면 유리하다. 자, 그 다음에 중3 과정에서 만약에 5월 달에 영재학교 입시에 대해서 실패했어요. 이 영재원을 다니던 친구들이. 자, 그럼 어떻게 하느냐? 자기 주도적 학습 역량이 강한 학교들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권하는 과학고등학교는 저는 한성과고, 그리고 전국 단위 자사고에서는 상상고나 민사고 추천을 드립니다. 그 대신 민사고는 인원이 적고요. 상상고는 이제 모집 인원이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저는 상상고가 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상상고가 여학생들이 그동안 시험을 보던 것은 수학과 과학 이 두 개를 시험을 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수학만 응시를 갖다 해서 시험을 봤었는데 23학년도부터 수학과 과학에 대한 부분의 시험을 동시에 같이 보고 있기 때문에 남학생들도 시험 준비를 할 때 과학을 준비를 해주셔야 됩니다. 물론 수학이 그 정도 갖고 그다음에 과학도 어느 정도의 입문과정까지 다 올라간 친구들이기 때문에 과학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시험을 볼 때 조금 더 쉽게 볼 수가 있지만 이 화학이나 그다음에 물리나 아니면 생명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의 약간 시사, 최근 트렌드에 대한 부분들을 과학적 이슈로 공부를 하고 가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자, 이번엔 학교의 특징이 비슷한 학교를 서울영재학교, 그다음에 즉 서과영, 그다음에 대전영재, 그다음에 대구영재 이렇게 비교를 갖다가 할 때 세 개 학교를 같은 선에 놓는데요. 여기 두 개 학교는 완전 세죠. 대구영재도 많이 셉니다. 근데 이 대구영재 같은 경우에 약간 입학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의 고집만큼은 약간 올드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굳이 구분을 갖다 한다고 한다면 서울과고하고 그다음에 대전과고하고 대구과고하고는 이게 딱 나눠진다. 자, 근데 이 학교들은요, 대학부터 영재교육원을 갖다가 권할 때 일단 기본적으로 학습 역량치가 높은 학교들, 그러니까 연대 영재교육원과 그다음에 지금 올해는 살짝 쉬고 있지만 이제 24학년도에 다시 모집이 들어가는 한양대 소프트웨어 영재교육원 이 두 군데가 유리하지 않을까. 왜냐? 수학이 강해야 돼요. 그리고 수학에서도 정보 파트에 대한 부분들까지 포함한 수리정보 영역도 굉장히 우선시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수학이 강하고 물리화학이 굉장히 학습량 자체가 많은 학교들에 대해서 선호하는 경향이 많다. 자, 그래서 여기 중3 과정에서 이 영재학교가 진행되는 5월에 만약에 실패를 한다? 그럼 학습치에 대한 부분이 뛰어나잖아요. 양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권하는 과학고등학교는 세종과고, 그 서울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전국 단위 자사고 같은 경우에는 하나고등학교나 외대부고를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하나고등학교나 외대부고가 영재학교의 성향을 갖다 띠고 있지만 수학에 대한 부분과 그다음에 과학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이 강해야 일단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 학교들의 약간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에 대한 부분보다 이런 역량치에 대한 부분이 훨씬 더 강조가 되고 있지 않나. 올해 입시 결과로 그 부분을 갖다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떠시나요? 학교를 선택할 때 과연 어떤 선택이 올바른지를 좀 이렇게 보실 수 있지 않나. 근데 학교의 선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발음 안 되는 말로 environment. 근데 바로 환경입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왜 환경이냐? 일단 그 환경에 따라서 본인의 성향이 만들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환경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고려해서 학생과 학부모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일단 영재교육원을 다니는 학생에게 저는 꼭 챙겨야 될 것 4가지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먼저 영재교육원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내가 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수료증 받는 거에 집중하지 말 것. 수료증만 받으면 다 되는 거 아니야? 결석만 안 하면 되지. 나는 수료증만 받으러 다닐 거야. 그러려면 영재교육원 다닐 필요가 없어요. 왜? 지금까지는 그랬다니까요. 근데 만약에 지금부터 다음 세대, 그러니까 올해부터 내년 사이에 영재교육원은요, 실험 탐구적 역량에 대한 부분의 평가가 굉장히 강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노출이 되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본인이 관심이 없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한다면 영재교육원 생활기록부에 적힐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실험 탐구적 역량이 성장에 되게 많이 중요하기 때문에 역량의 성장에 집중하세요. 그리고 본인이 진로 방향 설정할 때 확고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영재교육원 가서 물론 다니는데 어슬렁 하다 보면 본인이 무엇을 하고 싶은지에 대한 고민은 하고 있지만 그거에 대한 고민의 결정을 내릴 수는 없잖아요. 근데 영재교육원 다니면 그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로 방향 설정에 확고한 신념을 가지는 시간을 영재교육원 과정으로 생각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만족감 때문에 수학과 과학 공부를 게을리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절대 게을리하면 안 돼요. 왜? 수학과 과학에 대한 공부는 꾸준하게 진행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그 만족감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게을리한다면 아마도 영재교육원 졸업하고 수료까지는 하겠지만
그 이외에 승급이나 아니면 내가 가고 싶은 상위권의 영재원들을 더 이상 갈 수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집중하세요. 자, 그렇다면 영재교육원에 보내는 부모님들은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자, 부모님들도 네 가지인데요. 일단 영재교육원 누구나 다 가는 곳. 내가 정말 주변에 자랑하고 싶어서 내 자식을 갖다가 보내는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영재교육원에 보낼 때는요. 반드시 목적을 두세요. 목적 없이 보내지 말 것. 네, 이게 핵심입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영재원의 성향에 따른 자녀의 진로를 결정을 할 때 정말 벌벌벌 떨지 마시고요. 두려워하지 말고 결정하세요. 네, 영재원에 다닐 정도가 되면 실질적으로 공부를 못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는 이 부분에서 영재교육원 다니고 있는 동안 내 자녀의 진로를 고민해보고 설정해보세요. 그리고 영재교육원에 다니고 있지 않으신 부모님들은 그 영재교육원에 다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거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영재교육원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들은 모두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사교육이나 이런 데서 진행을 갖다 하실 때 본인의 자녀의 진로를 똑같이 고민해 보세요. 나중에 끝났을 때는 어느 누군가가 서로 이렇게 조금 더 경쟁, 밸런스가 다른 상태이기 때문에 경쟁에서 어느 정도 우위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잘하니까 잘 되겠지? 요거는 정말 위험합니다. 일단 왜 그러냐면 학생들이 대학생이라도 잘하니까 잘하겠지 이 말은 그들에게도 매우 위험해요. 왜? 어른이 돼도 그것에 대한 조절 능력은 서로 각자가 다 다르거든요. 네.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한 마인드를 가지고 만약에 자녀에 대한 믿음을 가져주시는 것까지는 좋은데 사실 이런 믿음 자체는 저는 아니한만 못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영재교육원에 다니는 동안 진로 설정, 목적 반드시 설정하시고요. 믿는 것보다 조금 더 챙겨주시라는 뜻으로 드리는 말씀이니까 이 부분에 대한 거 꼭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수학과학에 대한 선행학습 전략 반드시 세워야 되겠죠. 네, 수학과학을 갖다가 영재교육원에서 가르쳐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교육이나 학교육에서 이 부분들을 갖다 배울 때 어느 정도에 대한 부분까지를 어느 학년에 내가 마무리 지을 것인지를 반드시 결정하셔라. 그렇지 않으면 영재교육원이라는 이 부분에 대한 포인트는 단지 그냥 지나가는 형태의 한 경험이 돼버리는 거지 내가 입시 결과에서 좋은 결과를 만들기 위한 어떤 자료로 활용하기는 매우 어렵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영재교육원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다 이제 한번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한과형이었고 다음번엔 전자사 중에서 어디죠? 외대부고. 네, 외대부고. 한과형하고 외대부고는 아주 이 케미가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히읗 딱 맞잖아요. 자, 근데 그 외대부고 같은 경우에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 고등부에서 이렇게 논하는 내용을 듣지 않으면 사실 초등학교, 중학교 입학하고 있는 부모님들이 아시기에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외대부고에 대한 부분에 제자들이 또 있고 잘했던 제자들이기 때문에 부모님들에게 또 드릴 수 있는 정보는 또 많지 않을까요? 자, 다음 편, 외대부고 편 기대해 주시고요. 다음번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